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의 초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또 그나마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수익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 기분 좋게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날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고 숨가쁘게 올라가는 모습을 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5만원을 깨고 48,000원에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다시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참 예측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대응의 영역 그리고 손절하지 말아야 될 때 손절하지 말아야 되고 뭐 참 이 알 수 없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네 고차원적인 방정식과 같은 어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발매도도 오늘 했고요. 어떠가는 굉장히 또 성공적인 네, 매도도 진행을 했던 하루 같습니다. 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짐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올해 연말에는 산타 랠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섹터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 방향성을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내년 초까지 잘하면 굉장히 강세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옵니다. 지수라는 게 2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 1년은 굉장히 또 화려한 네,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간 2019년, 18년도 2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이었지만 이런 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장밋빛 네, 증시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항상 가는 건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도 분명히 기간 조정이 있고 하락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 그리고 큰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지금이 이제 모든 증시의 바닥권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전일 미 증시는 개장 초, 미 증시 개장 초부터 트럼프의 트윗이 있었어요. 중국과 빅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로 미 증시가 환호를 하면서 출발을 하였고요. 장 후반 잠시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었으나 막판에 또 서명만 남겨두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네, 진행됐죠. 뭐 위에 이제 관세 50% 감축안을 중국에 제안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면서 또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시간부터 활발하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시장에 이제 온갖 호재란 호재는 오늘 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영국의 이제 총선이라든 영국의 이제 총리 선거라든지 이런 미중 무역 합의라든지 그리고 국내 수출 증감률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호재가 한 번에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외국인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미국의 지속적인 중국에 대한 법제화죠. 지금 현재 있는 무역 협상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나 현재로서는 15일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오늘 밤 혹은 15일 날 있을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때 추가 관세 부과가 아닌 관세 50% 삭감이라든지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를 한다면 시장은 환호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 야간 선물이 폭등을 했고 MSCI 한국 지수가 3.5%나 폭등을 했어요. 이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율이 대폭락을 또 했고 원유가 급증을 했죠. 모든 지표가 증시에 우호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전일에도 또 신고가를 만들고 나스닥 추세 상단에서 5일간 상회를 했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라이브 강의에서 브리핑 했던 내용이고, 장초반 유닛 테스트 등 반도체 장비주를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물려도 사야 된다. 어제도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네요. 아무래도 다음 주도 아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T 쪽으로 그만큼 지금 자금이 몰렸는데, 전일 주제를 보면 삼성전자 1조 거래 대금의 의미는 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무역 협상에 대한 외인의 자신감에 의한 배팅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뭐 선물 파생 시장에서 참 오랜만에 또 10배짜리가 잭팟이 터졌어요. 이거를 보면 알아야 됩니다. 옵션과 선물의 방향, 이런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과 함께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윙 종목을 들어갈 때라든지 뭐 일정 부분에 안전한 종목을 들어갈 때 이런 섹터 매매를 하고, 이제 뭐 시장 주도주를 매매할 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던 비보전 관련주를 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움직여 주면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다음 주에 있을 비보전 이슈가 가장 제약바이오에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은 비보전이에요. 지난주 내내 비보전 관련주를 매매를 했고, 오늘 이제 매도를 일부 하고 이제 잔여 물량 소폭 남겨서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종목, 어제 노터스 언급을 드렸죠. 오늘 한 15% 정도 급등을 하고 또 하락 이제 뭐 소폭 이제 조정받고 마감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상장 대여들이 상장을 해요. 다음 주도 신규 상장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돈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단기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섹터 꼭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 보면 얼마인가요? 1조 5천여 개 또 배팅이 들어왔어요, 시장에. 코스닥은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는데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엄청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들 돈 다 빼서 팔기 바쁘고요. 일단은 상승을 즐겨야 된다. 상승을 즐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고가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눌림에서 이제 잡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보면 섹터 반도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IT 하드웨어 쪽 하고요. 그럼 sek터는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죠. 그 밖에 이제 볼 때 이 개별주는 별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해외 지수 오늘 좀 보고 가죠. 다우도 굉장히 강하고 나스닥이 특히 강합니다. 나스닥은 뭐 애플을 단연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이 꺾이는 순간 미 증시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일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할 거 없이 전부 다 강하게 또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반도체 지수가 좋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일 이제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야 되고 국내 반도체 종목들 가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시다시피 개파락에서 출발했는데, 이 여기가 변곡점 구간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얘가 다시 반등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반등을 약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환율은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강세장이 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정말로 장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좋을 수 있다. 중국 위안도 마찬가지고요. 자, 국내 선물을 좀 보고 갈게요. 선물 전에 285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이 갭을 들었어요. 지금
자, 그럼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되냐? 절대로 285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선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아니면 장중에 뭐 움직임을 받더라도 285를 종가상 뭐 2845까지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지수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선물 기준으로 잡을게요. 오늘은 종목 보죠. 뭐 SK 바이오 랜드 먼저 볼게요. 오늘 SK 바이오 랜드를 좀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SK 바이오 랜드를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종가에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저렇게 이제 오후에 사기 시작해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지금 오버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부터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텍 파마를 하나 예로 들죠. 어떤가요? 종목이 결국은 급등주는 급등주 매매 방법이 있고 추격을 해야 될 종목에서는 추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케미칼보다 바이오랜드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SK 바이오랜드를 좀 매집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같이 하지는 못하고 저만 매매가 돼서 좀 아쉬운데, 이런 구간에서 결국은 한번 슈팅 나왔다가 눌려서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차트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큰 작전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종목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매집을 해서 이런 거를 잡아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잡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고가권이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텔신라 흐름 괜찮죠? 계속 우상향 할 거고, 지금 생각에는 9만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9만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이제 9만원 언저리 갭이 들었기 때문에 점진적 우상향 형태를 띌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는 오늘 그 전반적으로 이런 PCB 업체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캠트로닉스, 뭐 세경 하이테크, 금나, KH바텍, 뭐 전부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11선 처음에 맞는 자리에서 음봉 하나, 둘, 세 개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문제 없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이주강치의 대장이죠. 제약바이오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5일선이나 60일선 언저리 이 부분에서부터는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실 걸로 보이고, 서진 시스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27,600원 구간까지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스텍 파마 먼저 보죠. 에스텍 파마를 어제 비중 있게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 사서 매도 바이 해서 여기서 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움증권 계좌고 나머지는 들고 있다가 오늘 좀 발매도가 됐어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매도를 했는데 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텍 파마는 개인적으로는 매매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가 됐고, 이런 직전 고점에 있는 구간을 단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단 한 번에 뭔가 이 근방에서 횡보하다 재료가 나와서 갭으로 점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29,000원 선까지 갈 것 같고, 이 종목 진짜 뭔가 터지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 잡으셨던 분은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텔콘 오늘 9,000원 구간까지 사실은 노려봤는데 9,000원을 못 찍었어요. 못 찍고 내려오길래 8,600원 구간에서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을 이 구간에서 하고
물량을 좀 남겨놓은 다음에 내려오는 11선에서 이렇게 되는 흐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흐름을 그래서 텔콤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하고, 큐리언트도 임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종목은 마지막에 강한 슈팅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젠백스 같은 종목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젠백스 같은 종목의 탄생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넷도 지금 이 구간에서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래 구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 다음 노터스 저는 종가 베팅을 같이 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제가 시간 외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뭐 별 무리 없다라고 그랬죠. 시간에 의미 없어서 이 구간에서 불타기 의견 드렸는데 순간 타타닥 올라가지고 추가 매수는 많이 못했어요. 추가 매수 많이 못하고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여기 한번 매도, 그 다음에 목표가가 22,500원이어서 여기서 전량 매도. 이런 종목은 이제 15분봉으로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미 이제 지지와 저항이 명확히 잡혀 있죠.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다 팔아야지. 팔고 다시 보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모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강하게 있는 힘을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지켜보시기 바라고. 테스 반도체에서 테스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테스가 축포를 쐈죠. 이제부터 테스 눌렸을 때 이런 구간 지지하고 다시 가는지 지속 체크하고요. 네페스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네페스는 다 좋은데 이게 자꾸 매물이 너무 많고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좀 그제 입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더 봐도 되고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유닛 테스트 오늘 시초가 예상 공략주였고요. 반도체 오늘 테스팅 업체 중에서 유닛 테스트만한 종목이 없어요. 유닛 테스트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갭 들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매수 의견 드리고요.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추세 상승으로 직전 고점까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하나 더, 센트럴 모텍을 오늘 이제 같이 매매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여기서 가격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2차 파동이 이때 나와서 이때 이제 이걸 못 들어가고, 노터스가 이 시점에 노터스가 터졌어요. 이게 빠질 때. 근데 센트럴 모텍은 이제 이 안에서 흐름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닥 잡고 이렇게 다시 직전 고점을 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센트럴 모텍은 그래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 오늘 오전에 화장품 종목들이 강했는데 게임주가 의외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미스터 블루 일단은 패턴 자체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종목이고, 이 고가 놀이를 지금 하면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다면 이 거래량의 삼각수렴과 주가의 삼각수렴 이후에 이걸 돌파하는 뭔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기준 121선 기준을 잡든 이 박스를 잡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는 나쁘게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 다음 컴퍼니 K 시간 외에 1.3% 소폭 올랐네요. 다음 주에 브릿지 바이어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브릿지 바이어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한 회사죠. 그리고 유니콘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회사가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컴퍼니 K에 수급이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이 제2의 삼성 출판사 제2의 에이프로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닥을 잡았죠. 여기서 그런 모멘텀이 터지면 이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상한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한번 스윙으로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이 좋아서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 낸 것 같고 거의 손실 없이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만 같았으면 이번 주만 같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DCT 마지막 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페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주 하는 매매에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